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4주차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 메소드를 활용하고 있는 기출문제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단어를 반복하여 타이핑합니다. 그런데 타이핑하고 보니 오타가 많습니다. 오타를 수정하려면 문자를 몇 개 바꾸어야 하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라는 단어를 3번 타이핑했더니 CODE, COED, CDEO가 적혀 있었습니다. COD는 바르게 적혔습니다. COED는 E와 D를 각각 D와 E로 바꾸면 됩니다. 즉, E를 D로, D를 E로 바꾸어야 되므로 2번 바꿔야 되겠죠. CDEO는 D를 O로, E를 D로, O를 E로 바꾸면 됩니다. 즉, 3번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바꾸어야 하는 문자는 총 5개입니다. 즉, 문자열을 타이핑했을 때 바꾸어야 하는 문자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타이핑한 단어를 담은 리스트, words와 원래 치려한 단어인 word가 주어질 때 바꾸어야 하는 문자 개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만들어가는, 즉 틀린 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어의 그 치중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리스트 단어를 담으니까 단어는 문자열입니다. 근데 문자열을 담은 리스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문자열을 담은 배열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문자열 하나하나를 문자 단위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것은 문자열과 원래 문자열, 그러니까 타이핑한 문자열들의 리스트와 원래 타이핑하려 했던 문자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는 원래 타이핑하려 했던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월드스, 이거는 타이핑 연습을 한 문자열들의 배열이 되겠죠. 자, 예를 보면 지금 월드스는 문자열의 배열인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예시처럼 들어왔을 때 원래 타이핑하려 했던 문자열이 월드예요. 그랬을 때 아까 예제 문제 설명에 예시 설명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자가 모두 5개임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LMS에 그 자바 파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장에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클립스를 실행시킨 후에 먼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src 그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그 클래스를 생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클래스 생성하실 때 클래스 네임을 대문자 S를 써서 솔루션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즉 여기 화면에 보면 소스 코드 지금 클래스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솔루션이라고 써주고 이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주석 처리가 보통 시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이 사이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쪽은 건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출력해 보기 위한 건데요.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출력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석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시험 볼 때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실행 결과는 예시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솔루션 메소드의 반환 값은 5입니다. 이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보겠는데요.
메인 메소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뉴 솔루션에서 솔루션 메소드를 실체화시키고요. 여기서 코드에서 3개, 지금 이 3개를 뉴 스트링으로 만들고 있죠. 만들어서 이거를 뉴 스트링, 이거는 우리가 원래 타이핑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3개를 뉴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초기화를 시켜가면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개 변수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워드스 배열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3개가 모조리 가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 타이핑하기로 했던 스트링이 매개 변수로 넘어갑니다. 자, 이 각각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 배열은 배열로 받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스트링 배열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트링은 스트링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입력하게 되겠는데, 자, 솔루션을 생각할 때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야 되냐면 이 각각의 한 덩어리, 자, 눈에 보일 때는 지금 3덩어리가 보입니다만은 이게 4덩어리가 될지 5덩어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넘어온 배열을 모조리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넘어온 배열, 워드스를 전체를 조회를 해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문장이 필요하다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따라서 포문을 이용하시거나 화해문을 이용해서 반복체를 하시고요. 자,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어떤 그 변수로 받아 놔야 되겠죠. 이 전체 배열의 한 요소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한 요소를 문자열로 받아서 그 문자열을 다시 글씨 하나하나를 쪼개가면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글자 하나하나는 어떤 글씨와 검사를 해야 되냐면 이 넘어온 워드의 글씨와 하나씩 검사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그 인덱스를 더 넣어주었을 때 캐릭터를 반환하는 캐릭터의 CHARAT라는 메소드 기억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검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전체 반복문을 통해서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검사한다. 그 다음 그 안에서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덩어리 안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반복하면서 또 반복문 들어갑니다. 반복 처리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판단문이 되겠죠. 이 여기 있는 원래 있던 문자와 내가 타이핑한 문자 하나하나를 검사해서 틀리면 카운트를 세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은 포문을 이용할 때 이렇게 재밌는 반복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반복문을 이용하시고 그러지 않고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신 분은 저희가 이제 타이핑의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운을 받았던 답안이고요.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답안을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워드스라는 아까 큰 덩어리에 배열이 들어있었죠.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스트링으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하나하나 요소를 받아서 처리하는 특수한 배열, 우리 반복문 저번 주에 배우셨어요. 그 반복문을 이용했을 때 그 안에서 캐릭터를 또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캐릭터 0번 방부터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 시간에서 계속 배웠던 거죠. 랭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다 조회하는, 즉 0번 방부터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다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매개 변수로 넣었을 때 캐릭터를 되돌려주는 그러한 메소드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워드는 원래 타이핑으로 하기로 했던 거, 그리고 W는 제가 W는 여기 스트링 W로 만들어 놨잖아요. 한 덩어리에 있는 것, 여기 전체 배열에 있는 것을 한 덩어리로 W라고 해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한 문자열이 W라고 했을 때 원래 타이핑을 하려고 했던 워드의 하나하나 문자들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걸 비교를 했을 때 not,
equal. 다르면 이거는 문자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not equal이 가능하고요. 문자 하나하나가 아닐 때는 equals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count 뿔뿔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count 뿔뿔이 다음 줄에 내려온다 그래서 문제될 건 없죠. 그렇게 해서 count를 리턴하면 답안이 되고요. 자,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포문을 그냥 뭐 초기값, 그 다음에 경계값, 증감 이런 식으로 펼쳐놓은 포문이 되겠습니다. for i는 0부터 전체 배열의 개수만큼, 자, 랭스가 다릅니다. 이 랭스, 이 랭스. 뭐가 다르죠? 이건 배열입니다. 이거 배열이잖아요. 그쵸? 자, 배열의 전체 개수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변수죠. 그래서 배열의 개수만큼 배열의 0번방부터 배열의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전체 배열을 운행하면서 배열 안에는 문자열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타이핑 연습했던 문자열들이 들어있죠. 그 문자열들을 하나씩 방 하나에 0번방부터 1번방, 2번방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서 워드로 가져옵니다. W로 넣어놓는 거죠. 앞에 코드랑 똑같아요. 변수들은. 그래서 코드로 W 코드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리고 이 K라는 인덱스를 다시 써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온 W 그리고 원래 타이핑을 했던 워드 그 하나하나 인덱스를 제가 K 인덱스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 a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를 때 카운트 뿔뿔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든 둘 다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편리한 반복문이 되겠죠. 이런 반복문 외워두십시오. 배열할 때 저희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타일을 R, G, B 색으로 칠하려 합니다. 이것은 정말 색깔이 아니고요. R이라는 문자입니다. 지금 문자열이 아니고 글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표현했고요. R 색으로는 세 칸을 한 번에, 자, G 색으로는 두 칸을 한 번에 칠할 수 있으며, 그 다음 B 색으로는 한 칸을 칠할 수 있습니다. 즉 색을 칠할 때 타일이 연속으로 있는데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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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B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규칙이고요. 색은 RGB 순서로 한 번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하며, 즉 RGB만 올 수 있지 RBG, 뭐 BGR 이런 식으로는 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타일의 길이를 넘겨서 칠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타일 길이가 11개이면 RRR, GGB 해서 한 세트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RRR 그리고 GG까지 해서 칠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타일의 길이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매개 변수 타일 랭스 이렇게 주어질 때 타일을 색칠한 순서를 문자열로 리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문자열이 리턴 값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솔루션 함수를 작성하려고 한답니다. 자, 빈칸을 채워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거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빈칸을 채워주는 건데요. 순서에 맞게 타일을 칠할 수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세요.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11장은 아까 RRR, GG, BB, RRR, GG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나왔던 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설명 때 같이 봤던 예제고요. 자, 두 번째 16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1장까지는 칠했는데 그러면 GG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죠. 자, 12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모두 3개가 올 수 있죠. 자, R, R, R. 그러면 자, 12, 13, 14,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인데 GG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G는 항상 2개가 쌍이잖아요. 그러면 16개까지가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G가 2개까지 와야 되는 쌍이라서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 그 예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RRR 하고 나서 보면은 RRR, GG, B, RRR, GG, B, RRR,
그 다음에 G 할 때 하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칸을 칠해야 되는데 한 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리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타일 랭스를 11로 주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net 1을 또는 net 2를 왜요? 예시 두 개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net 1을 솔루션 호출하는데요. 타일 랭스 1을 주고 호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net 2를 타일 랭스 2를 주고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각각 하나, 둘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출력에서는 문자열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문자열이 나와야 되죠. 여기 보이는 RRR, GGB, RRR, GG 이게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값이 찍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가 이제 타일 개수가 넘어왔을 때 보겠습니다. answer 하고 나서 비어있는 문자열입니다. 우리가 최종 리턴하는 게 이 answer예요.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열은 계속해서 완성이 돼가야 되는 케이스죠. 자, 이런 케이스 우리 수업 시간에 앞에 1차시 수업 시간에 보셨죠? 메소드 공부하면서 보셨는데요. 초기에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 놓고 반복을 하거나 또는 if문을 이용하고 반복 안에서 if를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answer가 플러스 이퀄 해가고 있다. 즉 누적해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답안이 완성해 가고 있는 케이스. 그래서 return을 answer를 하고 있는 케이스. 이거는 익히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코드를 보는데요. if 하면서 판단문이 있습니다. 1차 판단문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answer가 쌍따옴표 열자마자 닫혔어요. 비어있는 문자열인 거죠. 여기에 막 플러스 이퀄을 해서 문자열을 완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컴에서는 RRRGGB라는 한 쌍이 있는데요. 이 컴점하고 캐릭터 add하고 I 나머지 연산자 6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나머지 연산자라는 것은 지금 6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6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5까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컴이 가질 수 있는 인덱스가 문자열도 배열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컴이라는 이 문자열의 인덱스 값은 0부터 5까지 움직여요. 0번지, 1번지, 2번지, 3, 4, 5번지까지.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캐릭터를 리턴하기 위해서 0번, 그 다음에 5번까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I 연산자 6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값을 타일 하나일 때, 타일 두 번째일 때, 타일 세 번째일 때마다 R이 칠해지고 그 다음 R이 칠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R값, 처음에 R값은 0일 때, 1일 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타일이 증가함에 있어서 이 위치 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일의 위치는 지금 타일의 그 위치는 이 I 값이니까 I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R, G, B 값도 증가돼야 되죠. 그래서 이 6으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RGB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answer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뱅이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채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3개가 골뱅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어가 3개가 들어가느냐? 아니, 단어가 아니라 철자가 3개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한 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2줄에 거쳐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느낌표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골뱅이 3개를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에 채워 넣는 건데요. 자, 조건을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리턴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마이너스 1을 리턴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칠해질 수 없을 때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볼게요. 타일 랭스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같다. 자, 나눈 나머지가 2라고 같다는 것은 또 나눈 나머지가 2하고 같대요.
그러면 타일 랭스가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고 같다는 것은 타일이 1, 2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래서 거꾸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타일이 R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3개짜리는 칠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짜리 칠할 수 있나요? 칠할 수 없죠.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B부터 칠한다면 하나짜리 칠할 수 있죠. 근데 R부터 칠해야 돼요. 그래서 타일 하나짜리는 칠할 수 있나요? 못 칠해요. 왜? R이 3개가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짜리는 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타일 2개짜리는 칠할 수 있을까요? 타일 2개짜리도 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R이 3개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타일 3개짜리는 칠할 수가 있어요. 왜요? R이 오잖아요. 그래서 타일 3개는 돼요. 자, 타일 4개짜리 볼게요. 타일 4개짜리는 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G 해야 되는데 못하죠. 4개짜리 안 돼요. 자, 타일 5개짜리는 어때요? 5개짜리는 당연히 되겠죠. GG에서 5개짜리는 돼요. 그럼 6개짜리는요? 6개짜리는 한 쌍이죠. 완전히. 6개짜리는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게 모두 뭐예요? 하나짜리, 그 다음에 여기 2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 4개짜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러한 케이스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3개, 4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안 되냐면 지금 아까 5개, 6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7개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8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9개는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보면 하나가 되는 거, 즉 6개에서 7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남는 거, 6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6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개 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6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개 되는 것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개 되는 게 안 되죠. 이거를 케이스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타일 랭스 퍼센트 6 이퀄 4 그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5개일 때 되잖아요. 그 다음에 6개짜리는 나머지가 0일 때죠. 나머지가 0일 때는 당연히 되잖아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6개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따져주면 되니까 최종 안 되는 건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일 랭스 이걸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나머지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안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 10명이 상담을 받기 위해 매일 1명씩 순서대로 상담실을 찾아갑니다. 상담은 상담 선생님이 계실 때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상담실을 방문한 학생은 다시 상담실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1대1 매칭하는 거고요. 선생님의 일정표가 주어질 때 누가 상담을 받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정표에는 선생님이 있는 날엔 0, 없는 날엔 X가 표시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일정이 0이 아니라 5죠. 5XX, 555X, 5XX라면 자, 여기에 지금 스트링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트링이에요. 문자열. 그리고 배열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학생의 우리 번호를 말할 때는 0번 학생부터 세진 않아요. 근데 배열은 0번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배열은 0번 인덱스부터 움직이지만 학생 번호는 1번부터 움직여요. 따라서 이거 배열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분명히 0부터 인덱스를 분명히 계산해야 돼요. 프로그램은. 그러나 학생은 1번 학생, 2번 학생 그래요. 그래서 1번 학생, 2번 학생. 그 날짜는 0일, 1일, 2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1일, 2일,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일에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1번 학생은 상담을 했어요. 그 2일에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2번 학생 상담을 못 받은 거예요. 3일에도 없어서 3번 학생 못 받았죠. 4, 5, 6, 7번에도 못 받았네요. 8, 9에도 못 받고 10번 학생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1번부터 세운다는 거.
거기에 차이가 나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덱스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런 문제가 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일정을 담은 리스트, 스케줄이 매개 변수로 주어진대요. 상담을 받지 못한 학생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리턴한대요. 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는 이렇게 들어간다면 1일, 자, 1일, 우리가 여기서 예시 설명을 왜 이렇게 해줘요? 1일부터 있다는 거예요. 0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열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0부터 인덱스를 프로그래밍 하지만 1일, 2일 이렇게 센다는 걸 지금 예시 설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일, 4일, 5일, 6일, 8일에만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X가 되고 있는 건 2일이고 3일이잖아요. 따라서 2, 3, 7, 9, 10 학생들이 못 받으니까 답은 2, 3, 7, 9, 1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 보겠습니다. 메인부터 볼게요. 스케줄이 배열로 들어갑니다. 스트링 배열이에요. 자,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고 배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이제 호출하는데 바로 이제 솔루션 가볼게요. x 카운트 0 그리고 뭐 i는 0,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뭐 포문도 돌고 어쩌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 골뱅이를 채워주는 게 문제입니다. 자, answer가 리턴이 되는 걸임을 알 수가 있어요. answer는 지금 배열인데요. 어떤 배열이요? 학생의 번호가 들어있는 배열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의 번호가 제대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지금 X 카운트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전체 포문이 돌고 있으면서 X 카운트를 리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X 카운터만큼의 또 배열이 잡히고 그 X 카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풀이를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게 지금 배열이에요. 그죠? 자, 배열이 들어오는데 배열의 인덱스를 제가 적어봤어요. 0번 방부터 9번 방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배열 있죠, 이거. 이거는 지금 넘어온 스케줄이에요. 자, X 카운트를 0을 했을 때 이걸 누적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X 카운트니까 뭐겠어요? X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즉, 학생의 지금 상담을 못 받을 학생을 몇 명인지를 세서 배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열에다가 학생 번호를 담아서 리턴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학생이 번호를 리턴하려면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그 번호를 또 저장해서 리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턴할 그 학생들의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배열을 개수를 정하기 위해서 X 개수를 세는 겁니다. X 개수를 셀 때는 이 전체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원소를 보면서 X이면 뿔뿔해주면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이 포문입니다. 자, for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개수를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예제에서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또 어떻게 해서도 돼요. 이거는 스케줄.점 랭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셉니다. 자, 캐릭터 앱하고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이거 인덱스 넣어준 거 맞아요? 자, 스케줄 i가 들어가죠. 왜요? i번째 방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글자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걸 쓰는 게 맞나요? 라고 하는데요. 하나밖에 없든 두 개가 있든 간에 캐릭터 앳의 0은 뭐예요? 처음 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앳의 메소드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캐릭터 앳에서 처음에 들어있는 이 문자가 이 문자열이지만 문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X와 같니? 자, 이것이 되돌려주는 타입은 문자라고 했죠. 그러면 쌍점 붙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문자와 문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퀄. 그러면 뿔뿔해서 x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카운트 값이 이 포문을 다 들고 나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요. 즉 학생들의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드는데 상담을 못 받은 학생들은 스케줄이 X인 만큼의 배열이겠죠. 그래서 int형 배열을 answer라고 만들고요. new int에서 X 카운트 개수만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만큼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 5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도 모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번호를 1번, 1명, 2명, 3명 이렇게 생각을 해서 5개를 잡았는데요. 여기는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로 움직여요. 배열이니까요. 그쵸? 얘 인덱스예요. 자, 그리고 이 인덱스에다가 이제 뭐예요? 번호를 직접 넣어줘야 돼요. 값이 번호가 돼야 되겠죠. 그 번호는 이 스케줄에서 X인 값의 번호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0번 방에는, 즉 answer에 있는 첫 번째 방에는 스케줄의 전체를 하나씩 검사하다가 스케줄에 있는 X 나왔다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씩 여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증가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포문은 무슨 포문이에요? 스케줄 검사하는 포문이에요. 자, 스케줄 처음 방 검사합니다. 스케줄 0번 방의 첫 번째 값이 X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줄 아니니까 이거 수행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포문 넘어가서 두 번째 방, 여기죠. 두 번째 방이니까 1이에요. 인덱스 1입니다. 분명히 1이에요. 1인 캐릭터의 그 방이 X입니까? 네, 그러면 answer의 몇 번째 방에 들어가야 돼요? 0번 방에 들어가야 되죠. 얘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J를 따로 움직이잖아요. I는 스케줄 거고요. J는 answer 거예요. 그래서 여기 J의 0번 방에다 넣어줘야 돼요. 뭘 넣어줘야 돼요? 스케줄에 I가 지금 스케줄 거 인덱스라고 했죠. 그러면 인덱스를 그대로 넣어주면 여기 지금 0, 1이잖아요. 근데 1번이에요? 번호는 하나 증가되게 움직이죠. 여기는 1번 방이지만 번호는 2번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줘요? I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J는 하나 더 넘어가서 다음 방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왜? I 뿔뿔만 하지 J 뿔뿔을 넣어준 게 없잖아요. 포문에서 증감 부분에서 I 뿔뿔은 있지만 J 뿔뿔이 없죠. 그리고 항상 J 뿔뿔이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if에서 검사했을 때 x일 때만 J 뿔뿔이 넘어가는 것이지 항상 I 뿔뿔하고 같이 J 뿔뿔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J 뿔뿔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문이 참일 때만 J가 다음 넘어가면서 그 번호가 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써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J 뿔뿔은 쓴과 동시에 참일 때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J 뿔뿔을 써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번호는 이 스케줄 인덱스보다 하나 많기 때문에 I 플러스 1을 써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I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 I는 스케줄의 인덱스고요. J는 최종 반환되는 학생들 번호로 담은 배열의 인덱스예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학생 번호를 담은 배열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제는 LMS를 참고하시고 이 기출문제에 대한 소스 코드는 제가 LMS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필수 문법 정리,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